자, 이제 수능 특강 개념 첫 시간인데, 아까 제가 수학 1에서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행렬과 그래프라는 단원이 있다 했죠? 이 행렬과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한 8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원 미리 얘기하면 수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있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 다음에 수열, 그 다음 보통 극한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열의 극한, 이렇게 4개 단원을 3시간 해나갈 건데, 아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요. 왜 지금 우리가 이 3시간을 진행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강의를 듣는 방법을 얘기를 안 했네요. 왜냐면 여러분들 질문 올까 봐서 미리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습니까? 이렇게 문의가 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교재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겠죠? 교재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강의를 듣는 방법이에요. 강의를 그냥 듣기만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평상시 듣던 얘기가 많이 틀리죠. 자기 손으로 풀어봐야지. 강의만 맨날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우선은 듣기만 듣는 거예요. 듣기. 영어나 언어에만 듣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제 강의는 듣기만 들어요. 들으면서 가급적이면 필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필기를 하지 말라는 것도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필기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필기를 하려면요. 눈은 그 화면에 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여러분 이렇게 슥슥슥 메모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절대 필기하지 마세요. 우선은 전부 다 들어. 마치 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영화 볼 때 필기하면서 봐요? 또 TV 혹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대사 적어가면서 하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냥 일단은 개관을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그냥 듣기만 해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돼요. 그렇게 한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은 하시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냥 듣기만 들으면 돼. 들은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필기해야 되겠죠? 그럼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메모하세요. 처음에는 무조건 듣는다. 알겠죠? 자, 그럼 첫 시간에는 행렬의 뜻이에요. 행렬의 뜻이라는 것은 행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회에서 별로 안 쓰죠. 안 쓰니까 도대체 행렬이란 게 뭔가, 그 행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용어들을 공부하는 건데 이 부분들을 너무 딱딱하게 공부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아서 익숙하게 가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지금 있는 걸로. 그러면 이제 우선 맨 처음에 보통 우리가 수학이잖아요. 수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를 쓰지. 숫자들 쓰고 또 그 숫자들이 어때요? 미지수라 그래가지고 숫자 대신에 A, B, C, X, Y, Z 뭐 이런 거 쓰잖아요. 하는 것처럼 수를 갖다가 이렇게요. 뭐 1, 2, 3, 4 이렇게 수를 이렇게 뭐 직사각형, 마이너스 0 이런 식으로 수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배열을 해요. 그렇죠? 이건 좀 직사각형이죠. 그죠? 또 만약 우리 이렇게 뭐 0, 1, 3, 4 이러면 이건 우리가 직사각형 중에서도 뭐라 그래요? 정사각형이라고 그러지. 근데 정사각형도 어때요? 직사각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배열을 했는데요. 이렇게 배열해 놓은 다음에 배열은 이런 괄호로 이런 괄호로 이렇게 닫아놓은 것을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뜻이 뭔가 하면 행렬은 수를 직사각형으로 나열한 다음에 이런 괄호를 닫아놓은 거. 무슨 얘기죠? 이게 나라마다 조금 틀려.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수를 갖다 담아놓을 때 이렇게 괄호 라운드형 되어 있는 괄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대학 가면 많이 볼 수도 있어. 그래서 끝에 이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도 행렬을 쓰긴 쓰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지금 이런 표현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행하고 열인데 이 행하고 열의 이름이 원래 뜻이 뭔가 하면 행은 가로줄이에요. 되겠어요? 가로줄. 그다음 열이라는 건 세로줄이야. 근데 이 행을 위에서부터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열은 왼쪽에서부터 1열, 2열, 3열, 4열.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한 다음에 괄호를 닫아놓은 것들을 행렬이라 한다. 행렬의 뜻은 아시겠죠? 누가 이제 행렬이 뭐냐 그러면 뭐 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미지수 같은 경우는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수나 이렇게 문자 같은 경우를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으로 배열한 다음에 괄호를 닫아놓은 것을 행렬이라고 얘기한다. 무슨 얘기겠죠? 그럼 행렬의 뜻은 됐는데 이 행렬을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행이라는 게 가로줄이라 했잖아요. 이 행렬의 형식이 어떤 행렬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행이 2개야. 열은 3개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행은 2개고 열이 3개야. 그럴 때 우리가 쓸 때 이런 행렬은 이렇게 표현해요. 행이 2개고 열이 3개일 때 이렇게 이런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게 곱하기 이렇게 읽지 말고 이건 바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2x3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행이 이렇게 2개 있고 열이 2개 있죠? 행이 2개 있고 열이 2개 있으니까 이거는 2x2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겠습니까? 읽을 때 이거는 바이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2x2 행렬.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행수하고 열수가 어때요? 같죠? 행수하고 열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보니까
정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이런 행렬을 갖다가 우리가 특별히 정사각 행렬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 그런 얘기는 행수하고 열수가 같다. 근데 행수하고 열수가 같을 때는 이걸 갖다 우리가 간단하게 줄여서 차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 이런 표현 써. 그러니까 2차 정사각 행렬 무슨 뜻이 되겠어요? 행이 2개 있고 열이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면 2차 정사각 행렬. 근데 어차피 이 차란 말을 갖다가 붙이는 것은 정사각 행렬일 때만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차란 말을 붙였을 때는 그냥 이걸 줄여서 2차 행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럼 2차 행렬 같은 경우는 2x2 행렬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응용하면 3차 행렬이 뭐겠어요? 3차 행렬은 행도 몇 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열도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겠죠. 그런 걸 갖다 우리가 3x3 행렬 또는 3x3 정사각 행렬 간단하게 3차 행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렇게 우리 행렬의 형식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안에 숫자들이 있죠. 이런 걸 행렬의 성분이라 한다. 자, 성분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행렬의 성분 이런 것들은 행렬의 성분이라 한다. 되겠죠? 행렬의 성분. 그러면 이런 경우는 2x3 행렬인데 2x3 행렬 같은 경우는 성분이 모두 몇 개 나오겠어요? 행이 2개, 열이 3개 있을 때 보니까 성분이 전부 6개가 나오죠. 2개 곱셈하면 성분의 개수를 금방 알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2차 행렬 같은 경우는 성분이 전부 4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행렬의 이름을 붙이기. 이 행렬 이름을 붙일 때는요. 행렬 이걸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얘들을 갖다 뭐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행렬의 이름을 붙일 때는 집합처럼 알파벳 대문자를 씁니다. 알겠죠? 집합처럼 알파벳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뭐 A면 A, 또 B면 B 이렇게 쓰고요. 이 사이는 등호로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점 A 했을 때 1,3 하면 이 사이에 등호 안 넣죠? 등호 안 넣는데 행렬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등호를 넣어서 표현한다. 그러면 이 행렬 자체를 우리가 행렬 A. 됐어요? 행렬 A. 이거 뭐 행렬 B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행렬의 이름은 알파벳, 집합처럼이에요. 집합처럼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행렬 A를 갖다 표현했으면 이 행렬의 이름은 A가 되는 거고 이 행렬의 형식은 행이 2개, 열이 3개니까 2x3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2x3는 영어로 하고 행렬은 한글로 하니까 어색할 것처럼 보이지만 섞어도 관계없겠죠. 행렬이 참고로 행렬이 영어로 여러분 영화에서도 본 적이 있을 텐데 행렬은 매트릭스라 그래요. 알겠어요? 매트릭스. 그러니까 뭐 이런 건 2x3 매트릭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행렬들을 보다 보면은 많은 부분이 이 정사각 행렬들을 다루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좀 보는데 그 이전에 먼저 행렬 A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방금 제가 여기다가 1, 2, 3, 4, 5, 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직접 숫자를 써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 행렬에 뭐라고 그랬죠? 성분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렬의 성분. 그러면 행렬 A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는 것은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면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성분들의 위치를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행렬 문제가 좀 복잡한 거는 어렵게 보일 수도 있다고 봐. 그러나 이거 보고 나면 상당히 심플할 텐데 자, 우선 여기 행렬 A죠.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안에 성분들은 알파벳 소문자로 표현을 하는데 얘하고 가능하면 발음이 똑같은 걸 쓰세요. 무슨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행렬 A다 그러면 이런 데 있는 성분들은 전부 소문자 A로 이렇게 표현된다. 되겠죠? 만약 행렬 B가 된다 그러면 소문자 B로 표현하는 게 일반이에요.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지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갖다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마치 이게 지금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몇 통 몇 반, 또 여러분 같으면 몇 학년 몇 반, 무슨 얘기겠죠? 아파트 같은 몇 동 몇 호 이런 것처럼 얘들이 성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갖다 표현할 때는 뒤에다 숫자를 2개를 붙이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앞에다가는 행번호를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아까 일행이죠? 가로줄에 행이라고 그랬죠? 일행에는 앞에다 전부 이렇게 1을 쓰게 돼 있고 2행일 때는 앞에다가 다 2를 쓰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제가 지금 설명한 게 굉장히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전부 행번호를 쓰게 돼 있으니까 일행은 앞에 전부 1을 쓰고 2행은 2를 다 썼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열번호를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1열이니까 뒤에 이렇게 1. 그러니까 2열일 때는 2라고 쓰고 3열일 때는 이렇게 3이라고 써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되느냐? A13라는 것은
행렬 A가 있으면 일행과 3열의 교차점, 일행하고 3열의 교차점에 있는 성분이다 이런 뜻이고,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1,3 성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때요? 무슨 알겠죠? 1,3 성분 그러면 이게 뭐야? 일행과 3열의 교차점에 위치한 성분. 그걸 갖다가 행렬 A에 1,3 성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누가 I, J 성분 했을 때 심플하게 보면 되겠지. I, J 성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행하고 그 다음에 J열의 교차점에 있는 성분. 되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A21 같으면 2행과 1열의 교차점에 있는 성분. 이 A21이라고 우리가 읽는데 얘는 실제로 이름이 2,1 성분 이런 표현을 쓴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각 성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갖다가 이와 같이 주소로 표현할 수 있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I, J 성분을 지금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면 보통 A, I, J. 알겠죠? 앞에 있는 게 지금 행번호고 뒤에 있는 게 열번호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정사각행렬이다 보니까 제가 3차 정사각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행렬의 성분들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 만약 행렬 A가 이렇게 있으면요, 3차 정사각행렬 한번 생각해보세요. 3차 정사각행렬 간단하게 3차 행렬. 3차 행렬 3x3 행렬이니까 행이 3개고 열이 3개야. 성분이 전부 9개 나오겠죠? 9개 나오면 여기 보면 뭐 이 성분들이 9개가 이렇게 1행 또는 2행, 여기 또 3행 이렇게 이제 성분들이 쭉 오게 될 거고요. 이 뒤에다가 주소를 배정하는데 1행이니까 앞에다 이렇게 1을 써주죠. 이거 지금 잘 봐야 될 텐데 아마 좀 집중도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행은 앞에다 다 2를 쓴다 그랬고, 3행은 앞에다 전부 이렇게 3을 써요. 앞에다가 전부 행번호를 쓴다. 알겠죠? 그 성분이 어느 행에 위치해 있는지.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열번호를 쓴다 했으니까 여기는 1열이니까 전부 1. 그 다음에 2열이니까 열은 왼쪽에서부터 2열이니까 다 이렇게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3열이니까 이렇게 전부 3이라고 써져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행렬 A의 3차 행렬이기 때문에 행렬 A가 3차 행렬이니까 성분이 9개가 있고 그 9개 위치를 뒤에 숫자를 갖고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A2, 3를 아까 뭐라 그랬죠? 2,3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교차점은 성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A, I, J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지금 성분의 일반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I, J 값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다. 어떻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I, J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3차 행렬을 하나 모델로 해놨는데, 이런 3차 행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행번호, 열번호가 똑같으니까 정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정사각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알겠어요? 이런 정사각형 모양으로 된 행렬은 3차 행렬이든 또 뭐 경우에 따라 2차 행렬도 있겠지. 이런 1, 2, 3, 4처럼 2차 행렬도 있을 텐데, 이런 2차 행렬이든 3차 행렬이든 정사각행렬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선이 하나 필요한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은 이런 대각선. 되겠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은 대각선. 이 대각선을 주대각선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이 용어를 제가 자주 쓸 거예요. 주대각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은 이 대각선을 갖다가 주대각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주대각선에 걸려있는 원소들 있죠. 성분들. 주대각선에 걸려있는 이 성분, 이런 성분들을 갖다가 대각성분이라고 그래요. 이 대각성분이라는 얘기는 용어를 몰라도 돼요.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니까. 대각성분이라는 것은 주대각선에 걸려있는, 여기에 걸려있는 이런 성분들을 대각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대각선을 잘 보세요. 주대각선의 특징이 뭐냐?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A, I, J 하면 이거는 성분인데 I행과 J열에 위치한 성분이라고 그랬어요. I행과 J열의 교차점에 위치한 성분이라 했는데, 주대각선에 걸려있는 성분의 특징은 I값하고 J값이 같은 것들이 붙어있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I값하고 J값이 같은, I하고 J가 같았을 때 이런 성분들이 바로 이 성분이 이 주대각선상에 있다. 보니까 A11, A22, A33 여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계속 A, I, J 이거 좀 익숙하게 봐야 되는데, I행과 J열에 위치한, I행과 J열의 교차점에 위치한 성분을 이렇게 표시한다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주대각선상에 있는 성분들은 I와 J가 어떻다? 전부 같다. 어떻게 파악됐어요? 두 번째, 주대각선 밑에 있는 것들을 보세요. 주대각선 밑에 있는 성분들을 보면 전부 앞에 있는 I 값이 뒤에 있는 J 값보다 커요. 그래서 I가 J보다 큰 거. 일일이 따지는 게 평상시 알고 있어야 돼. 주대각선 밑에는 I가 J보다 큰 거. 즉 행번호가 더 큰 것들이 성분들이 되어 있다. 그 다음 주대각선 위에는 뭐가 있냐? I보다 J가 큰 것들. 되겠죠? 1보다 2가 크지?
또 1보다 3이 크고 2보다 3이 크잖아. 그래서 주대각선 위에는 i보다 j가 큰 거, 즉 열번호가 큰 그런 성분들이 위치해 있다. 어때 얘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주대각선이라 했는데 주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위치해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대칭이 있지.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하고 얘 대칭이지 서로. 대칭일 때는 i 값, j 값이 어때요? 바뀌어. 무슨 얘기죠? 자 보시면은 여기 A31이면 이거하고 대칭 위치해 있는 것은 A13가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i 값, j 값 서로 바뀐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보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AIJ와 AJI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 AIJ하고 AJI를 갖다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IJ, JI 있는 것은 이 두 개 숫자만 바뀌었죠? 숫자 바뀌면 얘들의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바로 주대각선의 대칭 위치에 있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주대각선의 수직이 되게 이 주대각선의 수직이 되게 선을 한번 그어봐. 수직이 되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어보고 이렇게 그어보세요. 수직이 되게. 긋다 보면 그 수직인 선, 이 주대각선의 수직인 선에 걸려있는 성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I 플러스 J 값이 같은 것들이 모여있어. 자, 보자. 여기 봐. 3하고 1을 더하면 4죠? 2하고 1을 더해도 4, 1하고 3을 더해도 4지. 그러니까 이거는 I 플러스 J 값이 4가 되는 것들이 모여있어. 여기는 어때? 이 선에는 I 플러스 J 값이 3이 되는 게 모여있죠. 그쵸? 2하고 1, 1, 2.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I 플러스 J 값이 2. I 플러스 J 값은 아무리 작아봤자 2겠지. 왜냐하면 이게 행번호, 열번호가 아무리 작아봤자 1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거 여기서부터 I 플러스 J가 2, 3, 4, 5, 6 이런 순서로 간다. 그래서 주대각선의 수직이 되는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에 걸려있는 성분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I 플러스 J 값들이 같은 것들이 모였다. 어때? 무슨 얘기겠어요? 우선은 이걸 여러분이 파악을 좀 해놓으시면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행렬을 이렇게 일일이 나열을 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한번 생각을 해봐. 집합을 표현할 때 A 해놓고 A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은 2, 4, 6, 8, 10 이런 걸 원소로 갖는다 했을 때 여러분 중학교 처음에는 그래도 수학 공부를 잘했으니까 A란 집합이 2, 4, 6, 8, 10 이런 원소를 간다 했을 때 이런 형태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 하잖아. 원소를 직접 나열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또 그 원소 나열법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이런 것도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X의 집합이다 해놓고 여기다가 X는 2K다 해놓고 단 K는 1, 2, 3, 4, 5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K라는 것이 자연수인데 1에서 5까지 자연수다. K는 1에서부터 5까지 범위에 있는 자연수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여기 X라는 원소, A라는 집합은 대표 원소가 X인데 X는 2K로 표현할 수 있고 K는 1에서 5까지 자연수를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를 대입하면 이런 게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랬을 때 이런 걸 갖다가 집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이게 원소를 직접 나열했으니까 원소 나열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건 뭐라 그랬죠? 생각날 텐데 이거는 조건을 제시했다 조건 제시법이라 그랬어. 이거 알 필요 없어. 근데 행렬도 똑같아. 조금 전에 제가 여기다가 3차 행렬을 표현했죠. 3차 행렬 표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A 해놓고 여기다 직접 이렇게 해서 이게 축소하면 A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행번호 열번호를 일일이 나열했어. 이런 3차 행렬이 있었는데 이것도 집합처럼 조건 제시법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A란 행렬을 했는데 이걸 다 쓰는 대신에 이게 지금 행이 3개, 열이 3개지? 행이 3개, 열이 3개 이걸 다 쓰는 대신에 AIJ라고 이렇게 대표항을 하나 쓰고 그냥 바로 괄호를 닫아. 이 괄호를 닫게 되면은 얘가 행렬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성분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IJ를 갖다가 1, 2, 3이라고 쓰면 끝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I하고 J에 올 수 있는 값은 I나 J나 모두 1, 2, 3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야? I도 1, 2, 3이란 값을 가질 수 있고 J도 1, 2, 3이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자체가 이거를 마치 집합에서 조건제시법처럼 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주어줘도 앞에다가 행렬 이렇게 행렬 A가 있는데 이렇게만 주어줘도 여러분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런 것도 있겠지. 꼭 이렇게 정상 행렬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행렬 A는 해놓고 AIJ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단 I는 1, 2, 3이라고 쓰고 I는 1, 2, 3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J는 1, 2라고 써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대표 성분이 하나가 있는데 I가 1, 2, 3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행이 3개야.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실제로 나열해보면
행이 3개가 나오고 j 값은 1, 2, 2개니까 열이 2개가 있는 이런, 즉 성분이 6개지. 그 6개를 갖다가 또 우리가 나열한다면 A1, 1, A2, 2 이렇게 앞에 행번호를 먼저 쓴 다음에 뒤에 이제 열번호를 쓰면 이게 1열이니까 1, 2열이면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무슨 얘기죠? 그럼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되겠죠?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때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와장창창 푸는 방법을 한번 보겠어요. 자, 방금 제가 A, I, J 했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이름을 하고 뭐라고 그랬죠? I, J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I, J 성분은 IN과 J열 교차점에 있는 성분이다 이런 뜻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아주 간단하게 내보겠어요. 지금 것만 가지고 우리가 뭘 풀 수 있나 보세요.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있는데 요게 A, I, J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I나 J나 모두 똑같이 1, 2, 3이란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A가 형태가 어떻게 되겠어? I나 J가 모두 1, 2, 3을 가질 수 있으니까 3차 행렬이야. 되겠죠? 3차 행렬인데 이 안에 있는 성분이 이 A, I, J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A, I, J는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I와 J가 같을 때는 1로 하고 그 다음에 I와 J가 같지 않을 때는 0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게 뭔가 하면은 마치 공식처럼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I하고 J가 1, 2, 3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행렬 A는 3차 행렬인데 이게 지금 행이 3개, 열이 3개인 3차 행렬인데 I와 J가 같을 때 그 성분은 1입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아까 I가 J가 같을 때가 무슨 얘기였어요? 주대각선상에 있을 때지. 주대각선에 있을 때 1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 이렇게 1이 온다는 얘기죠. 되겠죠? 그럼 I하고 J가 같지 않을 때는 주대각선상에 있지 않을 때 그때는 성분은 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다 이렇게 0으로 채워진 거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무슨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어요? IJ가 같냐 다르냐로만 결정이 되겠지.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숙달되면 이런 3차 행렬을 가지고 보는데도 3차 행렬을 보는데도 그래서 A, IJ가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떨 때는 1이다. 이거는 I와 J가 같을 때. 그 다음에 어떨 때는 0이다. I가 J보다 클 때. 되겠죠? 그 다음 어떨 때는 뭐 I가 J보다 작을 때. 이때는 마이너스 A, I, J다. 이렇게. 자, 이렇게만 볼까요? 그럼 이제 딱 보니까 행렬 A는 3차 행렬이구나. 되겠죠? 3차 행렬 그 행렬의 성분은 1이나 0이나 뭔가가 되는구나. 되겠죠? 여기까지. 그리고선 뒤에 보니까 IJ가 같을 때, I가 클 때, J가 클 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이거를 일일이 따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야지. 나 이렇게 행렬을 보고 일단은 I와 J가 같을 때는 주대각선상에 있을 때. 이거 뭐 대각원소란 말도 썼어요. 주대각선에 있을 때는 성분은 전부 1이야. IJ 값에 관계없이 1이다. 그러니까 여기 1이 오고 1이 오고 1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I가 J보다 클 때. 아까 건선으로 들었으면 안 되겠지만 I가 J보다 클 때가 밑에 있을 때야. 밑에 있을 때는 모든 성분이 뭘로 돼 있다? 0으로 돼 있다. 0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데가 다 이렇게 0을 쓸 수 있겠죠. 무슨 얘기죠? 그리고 나서 I가 J보다 작을 때, 그만 J가 클 때지. J가 클 때니까 이 동네지, 이 동네. 이 동네는 어떻게 하는 얘기냐? A, I, J는 여기다가 바꾸겠어요. A, I, J는 J, I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A, I, J와 A, J, I는 어떤 관계에 있다 했어요? 주대각선에 대칭 위치에 있다 했지. 대칭 위치에 있는데, 대칭 위치에 있는 성분의 부호를 바꾼 것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의 대칭 위치는 이거고 여기 있는 대칭 위치는 이거고 여기 있는 거 대칭 위치는 이건데 얘들이 다 0이지.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도 어떻게 되겠어? 0. 그러니까 그럴 땐 여기다 0이라고 써. 그러나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 2였다고 생각해봐. 이게 2였으면 I가 J보다 클 때 여기에 전부 뭐가 나오고 있어? I가 클 때라는 건 밑에를 얘기했지? 여기에 전부 성분은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이렇게 2가 나왔어. 만약에 이랬다면 여기에서 이제 봐. AJI하고 AIJ는 이 행번호 열번호 서로 바꾼 거지? 바꾼 게 이 주대각선에 대칭 위치에 있는 거라 해서 대칭 위치에 있는 건데 그거는 뭐야? 얘하고 대칭 있는 거에 부호를 바꾼 것 같다. 반수. 그러니까 여기 이거 부호 바꿔서 여기, 이거 부호 바꿔서 여기, 이게 부호 바꿔서 여기 이렇게 행렬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좀 복잡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간단하게 보이겠지만 일일이 이렇게 나열한 대신에 이와 같이 그 성분을 갖다가 어떻게 구할 건지를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뭔가 하면요. IJ 값에 직접 영향을 안 받아. I가 얼마고 J가 얼마나 보다도 IJ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같냐 다르냐 다르면 I가 크냐 J를 크냐 가지고 동네를 구분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자, 우선 A, I, J가 이번에는 I의 제곱
플러스 j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한번 써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ij 값은 1, 2가 가능하다. 그때 행렬 a를 갖다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 우선 보시면은요. 이런 경우는 어때? 앞에 행번호, 열번호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ij에 따라 달라요. 성분은 이렇게 구한다. 응? 이렇게 구하는데 ij는 1, 2라는 값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 i가 1, 2, j도 1, 2라는 것은 일단 2차 행렬이 되겠지? 되겠어요? 2차 행렬이 되고 이게 아까 뭐였어요? 주대각선이었죠. 주대각선 이게 뭐야? A11. 이건 A22. 그러니까 ij가 모두 1이고 ij가 모두 2가 되는 경우지. 이런데 오는 성분을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쓰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건 어떻게 되겠어? ij가 모두 1, 2니까 1, 2를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니까 1이 나오지.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은 A22지. 22니까 ij 시선에 2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2를 제곱하니까 4가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나오죠. 그래서 5.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일행하고 2열의 교차점에 있는 거니까 A12야. 그래서 1, 2. 2를 집어넣으니까 1, 2를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1. 해서 이게 2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A21이죠. A21이니까 2 집어넣고 1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2 집어넣고 1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4가 되겠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일이 나타내는 대신에 그 성분의 ij 값 또는 ij 값을 이용해서 성분을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무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기호만 복잡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볼 수 있는 게 a, i, j 같은 경우는 뭐 절대값 i-j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 i와 j의 차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값 나온다고 무조건 떨지 말고 i가 크든 j가 크든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i와 j의 차이. 원래 그러잖아. 2하고 5의 차이가 얼마냐? 3 차이 나지? 3 차이 나는 건 5에서 2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나 2에서 5를 뺀 다음에 절대값 마찬가지죠. 그래서 i와 j의 차이다 그렇게 쓰니까 만약에 성분이 이렇게 주어졌다. i와 j의 차이로 이렇게 성분이 주어진다면 또 이 ij 값은 전부 1, 2, 3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 행렬 a를 표현해봐라. 그럼 이때 행렬 a는 3차 행렬인데 모든 성분은 행번호, 열번호 차이를 쓰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 여우처럼 할 수 있을 텐데 3차 행렬인데 주대각선은 아까 ij가 어땠어요? 같아.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없으니까 주대각선 뭐가 나오겠어요? 전부 이렇게 0이 나오죠. 어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첫 줄에 보면요. 여기에는 1, 2인데 나와.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되겠어요? 1차이가 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A13니까 2차이가 나지. 이거는 A23니까 1차이가 나지. 이거는 A21이니까 1차이 나죠. 이거는 A31이니까 2차이 나고. 이거는 A32니까 1차이가 나죠.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 이게 아무리 바뀌어도 어때요? 표현 방법 아시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I 값과 J 값이 같을 때, 그러니까 I가 가질 수 있는 값과 J가 가질 수 있는 값이 같을 때 이런 행렬을 우리는 정사각 행렬이라 한다. 알겠어요? 정사각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사각 행렬의 경우는 차수를 갖는다. 2차 행렬, 그러면은 이게 2x2 행렬, 3차 행렬, 3x3 행렬.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성분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텐데 3차 행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9개지. 그렇죠? 3의 제곱. 2차 행렬 같으면 어떻게 돼요? 4개가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n차 행렬 이렇게 얘기해도 n차 행렬 그러면 행도 n개, 열도 n개인 이런 행렬이라고 그랬죠? 이런 행렬은 성분이 모두 몇 개냐? n제곱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1차 행렬도 있나요? 1차 행렬이라는 것도 원래는 존재해요. 1차 행렬은 원바이1 행렬이야. 알겠죠? 그 원바이1 행렬 같은 경우는 행도 하나, 열도 하나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숫자 하나 있고 달랑 이렇게 하나만 괄호는 거. 이런 건 1차 행렬. 충분히 가능해. 이거는 행이 하나, 열이 하나니까 성분도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이 행렬은 A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분이 하나밖에 없는 행렬이 있죠. 이거는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괄호를 생략할 수.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성분이 하나일 때는 굳이 괄호를 갖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묶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묶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통계에 가면 통계 맨 마지막에 가서 모평균이다, 뭐 모집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모비율이다. 그럼 모라는 게 나오는데 모라는 게 엄마 이런 뜻이죠. 엄마란 뜻인데 이거는 지금 왜 모라는 말이 나왔냐면 원래 어떤 이렇게 그 안에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를 꺼낸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꺼내서 이걸 갖다 우리가 꺼낸 걸 표본 또는 샘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뭔가를 꺼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꺼낸 거는 모체가 뭐냐? 어디서 꺼낸 거냐? 그게 여기에서 꺼낸 거라.
그리고 이 모체는 굉장히 많은 원소들을 갖고 있어. 이 많은 원소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꺼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전체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표본들은 이런 안에 모체가 되는 집단, 이걸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라는 표본이 나오지. 그게 이제 엄마 쓸 때 그 한자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를 끄집어내는 모체.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부를 뭐 100개도 꺼내고 50개도 꺼내고 이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이런 거 꺼내가지고 2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모집단이라는 특징이, 모라는 말은 뭔가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담고 있는 거. 무슨 얘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행렬을 공부했는데 행렬은 어때? 여기 안에 어떤 성분들을 갖다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럼 이것도 이제 모라는 말하고 관련돼 있겠지. 이 모라는 말이 라틴어로 매출이래요. 우리 뭐 메추리알을 할 때 많이 쓰잖아. 그 메추리로부터 나온 거야. 메추릭스. 영어로 메추릭스. 행렬은 어떤 성분들을 갖다가 담고 있어. 무슨 얘기죠? 그 안에 구성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전체 부호도 바꿔보기도 하고 세배해보기도 하고 이 중에 주대각선에 있는 성분만 가지고 와서 더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곱한 것을 곱한 걸 빼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매트릭스라는 것은 행렬은 이렇게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을 익숙하게 아무것도 아니지 보니까 무슨 얘기죠? 이거는 대표 성분을 써놓은 거다. 그렇다고 성분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딱 보면 IJ 값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I하고 J가 1, 2, 3을 가질 수 있다. I도 1, 2, 3, J도 1, 2, 3. 또는 IJ가 모두 1하고 2란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식을 짜증내지 말고요. 이게 2차 행렬이구나. 근데 이 안에 성분들은 주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때 I가 행번호고 J가 열번호인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I하고 J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IJ 관계 어떻게 되는지. 자, 우선 이런 정사각 행렬의 경우 주대각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야, 이거. 앞으로 자주 쓸 건데. 이 주대각선 상에서는 IJ 값이 같다. 밑에서는 어때요? I가 크다. 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J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여우처럼 나중에 어떤 큰 행렬에 대해 성분의 합을 구하면 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기억해 둘 사항이 이거였죠. 주대각선에 수직이되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 걸려있는 성분들 있죠. 주대각선 수직이되게 걸려있는, 이런 성분들끼리는 I 플러스 J 값이 어떻다? 같은 것들이 모여있다. 위에서부터 I 플러스 J 값이 얼마부터 나왔죠? 아까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얼마부터 나왔어요? 2, 3, 4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주대각선의 대칭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IJ 값 서로 어떻게 된다? 바뀐다. 어떤 무슨 얘기겠죠? IJ 서로 바뀐다. 자, 그러면은 몇 년 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 하나를 소개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도 좀 풀어보게 잠깐.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가 소개할 텐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신속히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A, I, J 해놓고요. 괄호 닫고 앞에 대문자 A 쓰고 이런 행렬이 있다. 이런 행렬이 있다. 그 다음에 I, J 값은 뭐 1, 2, 3, 4까지 가볼까? 1, 2, 3, 4. 그럼 몇 차 행렬이 되겠어요? 4차 행렬. 성분이 모두 몇 개 나올까? 행이 4개, 14개니까 16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 대표 성분 A, I, J는 I 플러스 J다. 되겠죠? I 플러스 J. 모든 성분의 합. 이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모의고사 문제가. 근데 이거는 이게 보고요. 그냥 대표 성분 나와 있고 IJ는 1, 2, 3, 4란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분이 전부 16개구나. 행이 이렇게 지금 행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이렇게 4개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4개.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행번호 열번호 같다는 것은 정사각형이니까 주대각선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건 주대각선이 있는데요. 그 성분을 I 플러스 J 값으로 쓰라 그랬어요. 성분은.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더할 필요가 있겠어요? 일일이 더한다면 행렬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초 설명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 더할 필요가 없지. 아까 주대각선에 수직이로 선을 그었을 때 I 플러스 J 값 어때요? 같은 것끼리 모여있다 했죠? 맨 처음에 이게 얼마 나왔어요? 2. 하나만 찾으면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 얼마 되겠어요? 3. 됐을 때는 수직이 되게. 그 다음에 이게 얼마 되겠어요? 4. 이렇게. 4, 4,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얼마, 여기 얼마? 지금 좀 더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죠? 지금 보세요. 여기 4차 행렬이니까 하나 더 나가야 되겠지? 4. 그 다음 얼마 되겠어요? 5. 그래서 5 이렇게. 일일이 IJ 값 찾지 않더라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6이지, 6. 6이니까 6. 그 다음에 여기 6. 그 다음에 7. 그래서 7 쓰고 7. 여기 얼마 되겠어요? 8. 결국은
이 행렬을 i가 얼마고 j가 얼마를 보는 게 아니야. i 플러스 j 값을 성분으로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돼. 되겠죠?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2 하나에다 3 곱하기 2, 4 곱하기 3, 5 곱하기 4, 6 곱하기 3, 7 곱하기 이걸 다 더해주면 돼. 이걸 나중에 좀 더 쉽게 더하려면 행렬 다음에 나오는 수열을 공부하면 그것도 또 건성으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만 공부하면 한꺼번에 벼락치기로 암산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더한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이게 되겠죠? 지금까지 그 설명이 주로 행렬에 대해서 이제 성분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고 그 성분들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일일이 나눈 대신에 표현하는 방법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행렬의 이름도 좀 공부를 해야 돼. 자, 행렬의 이름 보는데 우선 첫 번째가 행렬의 형식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이런 것도 행렬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행렬. 자, 이건 어떤 행렬이 되겠어요? 행이 몇 개야? 하나, 열이 몇 개예요? 이게 행이 하나, 열이 세 개니까 1/3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분명히 행렬이죠. 그런데 그 행렬의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런 걸 한번 보실래요? 이런 거?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또는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지. 이렇게 행렬 형식 관계없이 이런 건 성분이 모두 뭐로 되어 있어요?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행렬들의 특징은 모든 성분이 0으로만 되어 있어요. 되겠죠? 모든 성분이 0으로만 되어 형태에 관계없이 이건 물론 정사각 행렬이지만 이거는 행만으로 되어 있고 이건 열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분이 0으로 되어 있는 행렬을 갖다가 영행렬이라고. 알겠죠? 영행렬. 제가 지금 이제 영행렬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성분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행렬을 한다. 그러면 또 이 성적 안 나온 학생들, 아까 3등급.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영행렬이라는 게. 그 0이라는 게 말고 우리 숫자 0 있죠? 그 0으로 된, 모든 성분이 0으로 된 행렬, 영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행렬의 이름을 붙여야 돼. 근데 여러분이 깜빡했을지도 모르는데, 아까 행렬의 이름은 뭘로 붙인다 그랬죠? 알파벳 대문자.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영행렬의 경우는 그래도 0에 가장 가까운 알파벳 대문자 모양이 뭐가 되겠어요? 5가 있겠죠? 5가 있으니까 영행렬은 5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뭐든지 이렇게 영행렬은 알파벳 대문자로. 어떤 학생들은 그냥 이거 다 동그라미 이렇게 생각해서 경시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가 영어에서 5하고 숫자 0을 갖다가 구별한다는 게 애매해요. 이게 애매한데 수학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숫자 0은 좀 날씬해. 알겠죠? 좀 날씬해. 그리고 영행렬의 5는 이렇게 5로. 그래서 이 두 개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건 숫자 0. 이거는 행렬 5. 행렬 5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이지.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행렬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한다. 무슨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능하면 동그랗게 쓰세요. 무슨 얘기죠? 선생님 이거 좀 날씬하면 안 됩니까? 되겠지만 구별은 해야 돼.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오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좀 힘드니까 보통은 이걸 0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의사항. 우리가 이걸 0, 저도 앞으로 이제 0 이렇게 할 거예요. 0 하게 되면 이거는 0 행렬에서 행렬이란 말을 뺐다고 생각해야지 숫자 0이 아니야. 알겠죠? 앞으로 뭐는 0이다. 예를 들어서 A 제곱 이퀄 0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숫자 0이 아니라 A라는 행렬을 2번 곱한 것은 영행렬이 된다 이런 뜻인데 영행렬에서 행렬이란 말을 빼고 그냥 00 하는 거지 숫자 0은 아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행렬 5가 된다. 알겠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이왕 하려면은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뭔가 새로 시작할 때는요 정말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응? 무슨 알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 발음은 5가 아니에요. 많이 이렇게 5로 많이 쓰던데 5 이렇게 5가 아니라 5입니다. 알겠죠? 5. 그래서 여러분 많이 쓰는 걸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대답할 때 이렇게 또는 이렇게 대답하지. 사실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각각 여러분 공부를 하면 10가지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응? 10가지씩은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했을 때 이 발음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no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한국말로 no. 알겠죠? 영어로 발음할 때는 no. 무슨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한국말로 쓰면 어떻게 돼요? yes인데 무슨 책 파는 데도 이런 게 있죠? 무슨 사이트 같은 데도 yes가 아니라 yes. 항상 하려면 제대로. 무슨 얘기죠? yes가 아니에요? yes. yes는 이제 한국말이지. 외래어로.
그리고 또 no가 아니라 no.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왕 했으니까 제대로 하자. 그래서 영행렬 O. 그 영행렬은 형태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O라고 표현되는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으로 되어 있다? 그걸 영행렬이란다. 어때? 영행렬 뜻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영행렬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영행렬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으로 되어 있는 행렬입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보통 O라고 표시합니다. 어때? 무슨 얘기겠죠? 그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사각 행렬의 경우, 정사각 행렬은 이제 주대각선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이게 2차 행렬이다. 2차 행렬. 이 선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주대각선. 5분 안에 끝나요. 행렬의 뜻. 주대각선. 또 3차 행렬도 있을 거야. 이것도, 역시 주대각선.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주대각선에 걸려있는, 그런 성분들은 대각성분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런데 이 주대각선은 1로 돼 있고, 주대각선은 1. 주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은 1로 돼 있고, 나머지가 전부 0으로 채워진 것들이 있어. 주대각선은 다 1로 돼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이런 행렬들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행렬입니다, 이게.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행렬이야. 근데 여러분,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돼. 일단은 정사각 행렬이 돼야 된다. 일단 정사각 행렬이면서 주대각선의 성분은 1로 돼 있고, 주대각선상에 있지 않은 나머지 성분은 0으로 되어 있는 행렬. 이런 행렬을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행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다 설명한 거야. 여기까지도 안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 뭐냐. 단위라는 게 영어로 유닛이죠. 그래서 단위 행렬이 유닛 매트릭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위라는 것은, 단위 행렬은 이와 같이 주대각선이면서 나머지가 0으로 채워진 행렬을 단위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위행렬의 이름은 앞에 대문자 2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야. 수능에도 2로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대문자 2로 쓴다. 아까 행렬은 알파벳 대문자로 쓴다 그랬죠? 단위행렬은 대문자 2로 쓴다. 되겠어요? 그러니 단위행렬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좀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 단위행렬 중에요, 1차 단위행렬을 만들어 봐요. 1차 단위행렬은 행도 하나, 열도 하나인 단위행렬이지. 그럼 이런 경우는 행도 하나, 열도 하나면 얘가 지금 A11이야? 근데 아까 모르죠. 주대각선에 있는 성분이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1이 하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단위행렬이에요. 1차 단위행렬. 또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성분이 하나일 때는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괄호를 생략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단위행렬은 1도 일종의 단위행렬이야. 1도 일종의 단위행렬이라는 것은 1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단위행렬은 모두 갖는 거예요. 앞으로 차츰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1을 제곱하면 1이 되는 것처럼 단위행렬의 제곱은 단위행렬이 돼요. 우리가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하면 곱하나만 1은 곱하나만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행렬의 단위행렬을 곱하면 곱하나만 하가 돼. 무슨 얘기 있어요? 또 1의 역수가 1인 것처럼 단위행렬은 역행렬을 구하면 단위행렬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1도 일종의 단위행렬이다. 그래서 단위행렬의 성질은 별도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상수 1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이 단위행렬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위행렬에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썼지만 이런 2차 단위행렬을 복습겸해서 이제 끝납니다. 복습겸해서 본다면 단위행렬을 표현하라. 그 단위행렬이라는 것은 뭐냐? A, I, J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되겠어요? A, I, J. 그 다음에 I, J 값은 1, 2, 3 이렇게 쭉 해서 N. 그러면 이게 N차 행렬이면서 단위행렬이다. 그때 그 성분 A, I, J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퀄 쓰고요. 뭐라 그랬어요? 1 아니면 0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 1이 된다? 주대각선상에만. 주대각선상이라는 게 I, J가 같을 때지. 그렇지 않을 때 I와 J가 같지 않으면 0이 된다. 이게 지금 단위행렬의 간접적인 표현이야. 일일이 나야 되는데. 단위행렬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 있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금 1분이라도 남았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재밌는 이야기. 이 단위행렬의 성분의 합은요, 재밌게도 앞으로 여러분 많이 쓰면 주로 2차 단위행렬을 많이 써요. 그 2차 단위행렬을 많이 쓸 텐데, 요게 지금 2차 단위행렬이겠죠. 주대각선 1이고 나머지가 0으로 되어 있는 게 2차 단위행렬이야. 2차 단위행렬의 경우, 주로 쓰는 게 2차 단위행렬이야. 앞으로 문제 많이 보다 보면. 단위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이 안에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지? 발음이 똑같아요. 이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앞으로 자주 쓰게 돼. 그래서 단위행렬의 성분의 합 그냥 2야. 무슨 얘기죠? 발음도 이지만 단위행렬은 성분의 합이 2다. 이런 것도 참고로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행렬의 뜻을 맞췄고요. 여기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용어들 봤죠? 뭐 성분이다, 또는 뭐 주대각선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영행렬, 마지막 단위행렬까지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고생했습니다.